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험스타TV의 정차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주부님들이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 키우는 집을 굉장히 많이 방문드려서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사실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데요. 자, 그 이유가 애들이 와서 막 뛰어다니고 막 굉장히 소리 지르고, 심지어 상담할 때 이제 청약서, 저희는 이제 청약서에 사인을 보통 받는데 이 청약서를 와서 막 찢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굉장히 우리 또 어머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죄송하다고 미안해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해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에너지 발산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아이들이 사실 집에서는 뭐 낙서를 하든 뭐 깨부시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혹여나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실수나 이런 뛰어다니다가 부주의를 통해서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파손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난감한 경우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필요하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외동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들 둘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어머니가 이제 혼자 육아를 하시는데, 이제 둘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 잡고 나가서 두 명의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성분들의 체력으로는 더더욱이나. 특히 미운 5살 정도의 또래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공감할 건데요. 이때는 정말 저희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무한 체력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쉼없이 뛰어놀고 논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둬놓고만 키울 수 없잖아요.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해서 아이들하고 외부를 나갔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의 실수로, 아이들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례를 한번 먼저 보시면서 실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이제 미술관이라고 해요. 미술관에 이제 어머님 세 분이 앉아 계시면서 여유롭게 뭐 잡지도 읽으시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뒤에 보면 우리 이제 꼬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벌써 불안하죠. 어떤 사고가 생길지. 사실 이 사고라는 거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머님이 좀 미리 좀 주의를 줬더라면은 사실 이런 사고는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가 한 명이 놀다가 이제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기 가서 이제 막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결국은 떨어뜨립니다. 자, 떨어뜨리면서 미술품이 굉장히, 저 조각상 자체가 굉장히 파손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나가서, 네, 그쵸, 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을 부르죠. 실수로 우리 아이가 이거를 깨뜨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이 듣고 나서 높은 사람을 이제 데려오는 거겠죠. 네, 이제 높은 분이 오셔갖고 아이를 잡고 왔어요. 이제 깨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가 이렇게 한 거 맞니?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자, 이제 이분이 뒤처리가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사례를 지금 보시면 우리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아이가 뛰어놀다가 아이의 실수로 저 미술 조각상이 엎어졌는데, 저 미술 조각상 변상해야 되는 금액이 무려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놀라셨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술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실은 이 미술품이라든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좀 엄마가 예방을 해주고 컨트롤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어찌됐든 이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저 어머니라고 저런 일이 발생되길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을 갑자기 얘기할 수도 없고, 집에 가서 이제 뭐 남편분한테 전화를 했겠죠. 여보, 실수로 우리 애가 이걸 깼대. 아, 그래? 그거 깼대? 그럼 뭐 어떡해? 근데 변상해야 되는 금액이 1억 6천이래. 그럼 야이 삐 너는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막 하고 그냥 아주 부부싸움의 가장 큰 불화가 또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 꿀팁. 자,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근데 아이가 일상생활 책임 배상 책임 담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보험을 안 갖고 있어서. 자, 그럴 때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보험에서 꼭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미혼인 분들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혹은 이 배상 책임 담보는 금액이 실제로 해봐야 한 돈처럼밖에 안 하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보험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보험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미술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은 1억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자, 근데 1억 한도로 보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1억 한도 안에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6천만 원은 사실 우리 이 부모님이 물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직도 3억까지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꼭 알아보셔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꼭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